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늘 따뜻한 미소로 다가오지만 뒤돌아서면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을 남기는 사람 말입니다. 달콤한 말을 건네고 친절한 행동을 보여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인간관계 속에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고 다가와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게 구별하고 손절하지 않으면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처받는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착하거나 친절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히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런 독성 있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가야 할 시간마저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대인관계로 인해 느끼는 스트레스는 예상보다 훨씬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믿으며 참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내 삶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보호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을 이번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달콤한 가면 뒤의 진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며 이런 관계를 현명하게 끊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늘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 처음엔 전혀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 말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교묘한 접근 방식을 알아보고 우리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구나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2018년 서울에서 실제로 벌어진 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이 이사님을 만난 건 동네에서 우연이었습니다. 늘 친절하게 인사하고 가끔은 집에서 만든 김치를 나눠주는 모습에 김 선생님은 이사님을 믿고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님이 말을 건넵니다. 김 선생님 정말 부럽네요. 남편분 퇴직 후에도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시니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잘 준비하신 덕분이겠죠. 김 선생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유, 뭐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며칠 뒤 이사님은 또다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이건 진짜 확실한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시작했는데 수익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김 선생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투자요? 저는 그런 건 잘 몰라서요. 그러자 이사님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게요. 선생님께는 손해볼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게요. 믿고 한번 해보세요. 김 선생님은 결국 이사님을 믿고 남편의 퇴직금 중 일부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그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이사님 역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달콤한 가면을 쓴 사람들은 처음엔 너무나도 헌신적인 척하며 우리의 신뢰를 얻으려 합니다. 칭찬과 도움으로 경계를 허물고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인 결정을 피하세요. 이들은 지금 아니면 안 된다며 조급하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기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세요. 가족이나 친구 혹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혼자 판단하다 보면 객관성을 잃기 쉽습니다. 셋째, 과도한 칭찬과 친절을 경계하세요. 진정한 친절은 조건 없이 이루어지지만 이들의 친절에는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는 행동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넷째, 모든 제안을 검증하세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제안의 신뢰성을 확인하세요. 믿을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경계하면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진짜 좋은 기회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제안일수록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비난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대처법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겉으론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찝찝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까지 낮아지는 그런 대화들 말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흔히 겪을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이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대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같은 독서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매주 책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식사를 함께하며 친해진 두 사람.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선생님의 말투가 조금씩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 오늘 옷이 예쁘네요. 그런데 색깔이 조금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김 선생님은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냥 좋아서 입고 왔는데.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쁘진 않은데요. 다음엔 좀 더 밝은 색을 입어보세요. 제가 아는 쇼핑몰이 있는데 다음에 추천해 드릴게요.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작은 지적이 따라붙었고 그럴 때마다 김 선생님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있었던 모임에서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지난번 발표 때 많이 긴장하셨더라고요. 내용을 좀 더 준비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뭐 처음이니까 이해는 해요. 저도 그 정도 수준일 때가 있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듣는 자리에서 던진 이 선생님의 말에 김 선생님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도 머릿속에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했나?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는 거지? 이처럼 비난과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항상 너를 위해 하는 말이라는 명분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입니다. 더 자극적인 점은 그들의 말은 전면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근하고 교묘하게 표현해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다 보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고 결국엔 스스로를 탓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김 선생님처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또는 고맙습니다. 참고할게요. 같은 말을 통해 그들의 비난을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그들의 말이 당신의 정체성을 흔들지 않도록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적인 비난이 이어질 경우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화를 줄이거나 불필요한 만남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그들이 자꾸만 당신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처럼 단호하게 의사를 표현하세요. 세 번째는 그들의 비난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지적하고 비난해도 그것이 당신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비판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constructive criticism, 즉 건설적인 비판은 우리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남기는 말은 결코 우리의 발전을 돕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불행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대화가 시작되면 항상 자신의 불행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모든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는 사람들. 처음에는 진심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끝난 뒤 나까지 우울하고 지친 기분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그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정 선생님, 요즘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남편은 맨날 늦게 들어와서 집안일은 손도 까딱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 선생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아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애들하고 더 대화를 나눠보시고 남편분과 시간을 내서 얘기라도 좀 해보세요. 하지만 박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내가 다 해봤는데도 안 돼요. 정말 아무도 날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정 선생님은 처음에는 박 선생님의 말을 들어주며 최선을 다해 조언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박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 뒤에는 온종일 기운이 빠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불행을 이야기하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은 타인의 조언이나 해결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불행한 이야기를 반복하며 주위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을 유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강조함으로써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리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피로를 안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대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대화를 시작할 때 오늘은 10분만 통화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길이를 조절하세요. 두 번째로 대화 중 긍정적인 주제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만 해볼까요? 라고 제안하며 대화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세 번째로 지나치게 반복적인 불행 이야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처럼 단호하게 말하며 불편한 대화를 끊을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인데 너무 차갑게 대하는 건 아닐까요? 물론 진심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려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나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면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정서적 안정감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친절을 가장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라는 말에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친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날카로운 가시를 감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존의 상식을 뒤엎는 강렬한 사례를 통해 이런 사람들의 본질과 대처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인 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대화는 점점 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박 선생님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잘 안 드셨대요? 그런데 보니까 눈과 주름이 조금씩 보이네요. 아, 요즘은 필러라 정말 자연스럽다던데 제가 아는 병원 소개해드릴까요? 정 선생님은 순간 당황했지만 박 선생님의 웃는 얼굴을 보며 별일 아닌 척 웃어 넘겼습니다. 주름이야 어쩔 수 없죠. 나이가 나이인데. 하지만 박 선생님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워낙 동안이셨으니 조금만 관리하시면 다시 젊어질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데는 VIP 서비스도 있어서 완전 추천해요. 선생님 같은 분께 딱이에요. 친절하고 다정한 말투 속에 깔린 미묘한 뉘앙스. 정 선생님은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며칠 뒤 정 선생님은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대화 도중 박 선생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정 선생님은 진짜 대단하시죠. 매일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꾸준히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혹시 너무 많은 모임에 나가셔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좀 줄이시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의 말은 겉으로 보면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대화를 듣던 다른 친구들도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점점 박 선생님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불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친절을 가장한 사람들은 우리의 방심을 이용합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칭찬과 걱정의 가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신을 우월하게 보이게 하고 상대를 위축시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참고할게요 라는 말로 가볍게 넘기며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키세요. 둘째,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처럼 단호한 태도로 선을 그으세요. 셋째, 그들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절은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나를 위해 하는 말인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진정한 조언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고 당신을 괴롭게 만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근한 무시와 비교로 우리의 자존심을 해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말 한마디에 칭찬인 듯 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무례한 말을 하진 않지만 은근한 무시와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오늘은 이들의 특징과 그 대처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60대 초반의 활발한 성격으로 여러 모임에 참여하며 사람들과 교류를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만난 박 선생님의 말투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갔던 날,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이 가방 너무 예쁘네요. 요즘 이런 디자인이 유행인가 봐요. 근데 어디서 사셨어요? 저는 백화점 세일 때만 사서 잘 모르겠네요. 겉으론 칭찬 같지만 백화점 세일 이야기를 끼워 넣으며 묘한 비교를 던진 겁니다. 김 선생님은 순간 멈칫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웃어 넘겼습니다. 며칠 뒤 모임에서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이 대화를 나누던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손주 얘기하시던데 요즘 영어 유치원이 정말 핫하대요. 제 손주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발음이 완전 외국 아이 같아졌어요. 그런데 선생님 손주는 어디 다니세요? 아, 그래도 요즘엔 유치원도 많이 좋아졌죠. 다들 영어 안 가르치던 시대도 있었으니. 김 선생님은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박 선생님의 말이 자꾸 떠올라 혼자서 신경 쓰고 자신이 왜 이런 비교를 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은근한 무시와 비교를 던지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그들의 말은 겉보기엔 친절하거나 일상적인 대화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은근히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화를 계속 듣다 보면 점점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 속에서 숨겨진 의도를 분명히 인식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하세요. 저는 지금 제 생활에 만족하고 있어요. 라고 자신감 있게 대답하며 대화를 마무리하세요. 셋째, 반복적으로 무시와 비교를 받는다면 관계를 조정하세요. 필요하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줄이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 아닌가요?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물론 대화가 모두 나쁜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 사람의 말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불편하게 하고 자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 경계해야 할 신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은근한 무시와 비교를 넘어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스스로의 경계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우리의 경계를 허물고 마치 자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든 뒤 우리를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의 특징과 그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50대 중반의 최 선생님은 최근 동네 봉사 모임에서 만난 이 선생님과 친해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늘 적극적으로 최 선생님을 도와주고 다양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도움에 고마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최 선생님, 제가 선생님 대신 자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이 하시기엔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요. 최 선생님은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제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선생님, 모임 준비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선생님은 그저 편하게 계시면 돼요. 처음엔 이 선생님의 배려와 도움을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최 선생님은 점점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생님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최 선생님의 개인적인 영역까지 관여하려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저랑 같이 책을 좀 고르시죠. 제가 선생님한테 어울릴 만한 걸 잘 알아요. 선생님 혼자 고르시면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요. 최 선생님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이 선생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마치 돕고 싶은 마음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진짜 의도는 우리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도움을 통해 상대방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결국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스스로 경계선을 명확히 그려야 합니다. 고맙지만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두 번째로 그들의 과도한 개입을 차단하세요. 이건 제가 결정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조언은 감사하지만 스스로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를 분명히 하세요. 세 번째로 도움을 받았다면 반드시 감사의 표현과 함께 도움을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하며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도움을 주려는 건데 내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이 반복적으로 당신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심리적 의존감을 키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들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행을 이야기하며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들, 친절을 가장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은근한 무시와 비교로 자존심을 해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며 의존하게 만드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빼앗고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고 어떤 대화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은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둘째,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경계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상대방에게 거절을 표현하거나 관계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셋째,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고 당신을 위축되게 만드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지지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빼앗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들과는 단호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